안녕하세요. 홍콩혼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세 분, 맞죠? 어제 제가 527명 확인한 이후에 지금 촬영 전까지 또 세 분의 새로운 구독자님들이 생겼습니다. 기분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여기 와서 유익한 시간, 짧지만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들어보시고 괜찮네, 또 올만하네, 그리고 뭐 잠깐 들었는데 유익하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6시 17분인데요. 한 20분 이제 벌써 돼가는데, 보통 4시에서 5시에 짬이 나서, 업무 중간에 짬 나서 틈새 짬독서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휴대폰으로는 한 15분 이상의 영상, 한 30분, 40분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 바람은 식사 전에 이동하실 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집에서 식사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식사 때 굳이 독서를 듣고 싶지 않으시면 그 음악,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지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음악도 한번 쟤는 뭐 듣지? 저 사람 뭐 듣지? 그냥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밤에 혼자 맥주 한잔 하실 때 제 일렉트로닉 뮤직 중에서 체리 모양이 시작 배경이 있는 거 보면은 깜깜하게 한 상태에서 혹시 스마트 TV나 그 패드가 조금 크면 그거를 켜놓으시면은 빨갛다가 초록이었다가 보라색이었다 파란색이었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약간 조명 효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즐겨보시고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지내셨죠? 챕터 7, 7장 시작의 기술 6,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에서 아무도 모른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지, 여기서부터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 부단함. 부단함을 여기 적었다는 이유는 부단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단함이라는 안이 부자에 짧을 단자겠죠. 그러니까 짧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길다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라톤 같이 뭐 그런 의미겠죠.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 카페에서 독서를 했거든요. 어떤 분을 만나기 직전에 한 2시간 정도 독서를 했는데 그 주원규님의 슈퍼노멀 그거를 어제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평범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부를 이루는 그런 계층을 그분이 슈퍼노멀이라고 칭한다고 이제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주원규님은 좀 많이 성공했잖아요. 180만 명의 그 구독자가 있고 뭐 20억의 그걸 판매도 했고 자기 그 채널을 판매도 해보셨고 또 뭐 렌탈 스튜디오를 해서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의 신화를 가지고 또 코비드 앞에 운 좋게 또 다 팔아서 넘겨서 큰 손실도 보지 않고 굉장히 그 계획적으로 잘 하신 그 과정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도 결국은 꾸준히 해야 된다. 뭐든 꾸준히 평범하게 꾸준히.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그게 가장 큰 무기다. 그리고 제가 어제 또 어떤 유튜브 채널을 본 건지 슈츠를 본 건지 유재성 님이 나오는 건데도 거기서도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에 몰입했을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꾸준히 하게 되죠. 즐기면서. 근데 이제 그걸 즐기지 못할 때부터 그 꾸준하다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하지만 생각을 전환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싶거나 새롭게 하고 싶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 부단함을
꼭 가져라 라는 얘기인 듯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떠올려보라.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이전에 성공한 게 있다면 가장 큰 성공을 떠올려보라는 거죠. 저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비즈니스 트립 출장도 회사 돈으로 가고, 저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출세해서 회사에 이득을 받다고, 혜택을 받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내 돈으로 휴대폰을 사거나 내 돈으로 막 뭐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새삼스럽게 그거에 감사함을 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때가 가장 뭐 저는 일개 사원, 일개 뭐 직급에 해당되지 않았지만 저는 어쨌든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열심히 했고, 스페셜 고가도 받고, 아주 좋았던 일을 많이 했지만, 또 얻어진 것도 많았고, 그때 힘들었던 모든 게 지금의 제 그 양분이 돼서,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는 미끄럼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저는 그때가 가장 떠오르네요. 정말로 큰 매출을 올렸을 수도 있고, 회사를 차렸을 수도 있고, 집을 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거나 마라톤을 완주했을 수도 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당신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대체 무슨 수로 그 일을 이루었는가? 저는 대학교 때 저번 영상이었나? 저저번 영상에서 말했죠. 대학교 들어갈 때는 꼴등이라죠. 꽁등은 사투리인가? 꽁등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냥 나 너무, 남들은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제 입으로 말하고 제 입으로 좀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점수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컸고, 그때 우연히 만난 그 남성 수첩 있잖아요. 양복 이런 수트에 포켓에 넣는 길다란 수첩.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의류업을 그때 하셨는데 그 수첩이 그 사은품으로 나왔을 그때 그걸 제가 하나 달라 해서 거기에 일주일 단위로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한 것들을 크로스 아웃 하면서 체크 아웃 하면서 하나하나 가지치기 해가는 게 막 너무 재밌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좋은 책도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런데 대신에 내가 부족한 거를 아니까 그때부터 자기 처세서나 어떤 논어나 공자, 저 기억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좋은 말들, 어떤 도덕적인 말들, 제가 또 도덕적인 걸 좀 고등학교 때 수업 때 되게 관심 있어 했거든요. 근데 기억은 다 못해요. 기억력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기억들이 마음속에 어떤 남아있는 것들이 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뭔가 저도 그때 뭔지 모른 이끌림에 의해서 제가 좋아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좋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었지 않는가 라고 여기 질문에 저는 답을 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대체 무슨 수로 그 성공을 한 과거가 있다면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소파에 앉아서 배꼽만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일 똑같이 단조로운 일상에 빠져 있지도 않았을 테고, 머릿속으로 1977년 이후 우유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나 계산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1977년부터 우유값이 많이 뛰었나 봅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한 것인가? 당신이 정확히 뭘 어떻게 했는지는 짐작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은 편안하지 않았을 것이다. 달리 말해 당신은 아마 당신의 안전지대 밖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커리어에서 위험을 감수할 때 느끼는 불안과 의심에서부터 러닝머신에서 5분을 더 뛸 때 경험하는 숨가쁜 느낌과 근육의 통증까지, 우리의 가장 큰 성공은 불편과 불확실, 위험에서 탄생한다. 순조로움, 그리고 거저 해야 되나? 거저 먹는
성공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노력과 고통, 어려움이 아닌 것 중에 가지거나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제가 신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어요. 여기 하나 적어볼게요. 쓰다가 보니까 N을 빠뜨렸네요. Nothing great is easy. 훌륭한 것에는 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하고 훌륭한 것에는 쉽지 않고 어렵고 고통이 따를 수 있다, 노력이 따른다라는 그게 생각나네요. 세상의 노력과 고통, 어려움이 아닌 것 중에 가지거나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시어도스 루스벨트. 실제로 당신이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의 정도가 클수록 이후에 느끼는 개인적 성취의 느낌도 더 커진다. 불편함과 어려움에 그죠? 비례하는 것 같네요. 그게 바로 위대한 성취와 비범한 성공이 그토록 드문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은 불편한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한다라는 게 짐작도 되죠? 계속 정진하게 하는 동력.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할 때마다 당신은 물살을 거슬러야 한다. 종종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 당신을 목적지로부터 멀리 끌어내기도 한다. 그들은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실수를 하고 있다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이 추구하는 일이 독특하고 독창적일수록 반대도 더 거세질 것이다. 왜냐고? 왜냐하면 당신 인생의 사람들은 당신을 특정한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 틀을 깨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세상만 어지럽히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세상까지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항이 꼭 남들에게서만 오는 것도 아니다. 당신 마음속에서도 저항이 온다.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 모두가 당신의 꿈을 멈추게 하려고 당신을 막아설 수도 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뭔가가 내 꿈을 막아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생각이든 간에. 명백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다. 불가능한 일인데 시도는 왜 해? 아니면 좀 더 미묘한 방식일 수도 있다. 일찍 출근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잠을 좀 더 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일하는 것보다는 오늘 출근 직전까지 한 스마트폰의 그 게임이 훨씬 더 재밌어.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 당연하려기보다는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앞 챕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은 이런 한눈팔거리와 반대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긴 여정에서 가끔은 어디쯤 왔는지 길을 잃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일상의 단조로움에 꽉 막힌 나머지 완전히 길을 벗어나 정글 속으로 들어서고 지도도 물도 단서도 없이 헤매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얼마나 더 가야 도착하는가? 이 짓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이쪽일지도 모른다. 아니 잠깐, 이쪽인가 보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장애물을 만나거나 걸려 넘어지게 되면 당신은 여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어쩌면 돌아가야 할 때는 아닌가? 여기가 어디인지, 얼마나 왔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 바로 그때 당신을 계속 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게 바로 부단함이다. 부단함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게 해주는 계기다. 느낌이 오든 의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진정한 부단함은 남은 것이 부단함밖에 없을 때 나타난다.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모든 희망과 성공의 흔적이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당신을 계속 정진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부단함이다. 의지가 없고, 그죠? 의심과 걱정이 사로잡히든 상관없이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하는 힘. 나 이거 못하겠지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하고 보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해봐.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붓는 거겠죠?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이 되지 않는다. 가장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된 것은 장애물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쉽지 실제로는 쉽지 않다. 절대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부단함을 당신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으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잘 들어보라. 결국에 가면 당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주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실패시키기 위해서도 공모하지 않는다.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는 생각에 당신이 동조했을 때다. 그때야말로 당신은 정말로 멈춘다. 그때까지는 게임 속 원숭이처럼 계속하고 있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거나 내가 어떤 것을 고수하지 않는 것이라 해도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측면의 것이라 해서 배척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봐, 들어보고 생각해볼까? 하고 너그럽게 포용력 있게 무엇이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그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이다. 인류 역사에서 한때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결국은 이뤄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1850년대에 사는 사람에게 금속통에 사람 수백 명을 태우고 캘리포니아에서 중국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남은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보내야 했을 것이다. 1850년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때는 비행기가 없었나 보죠. 이거 비행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속통에 사람 수백 명을 태우고 날아간다 했으니까.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죠? 그들은 그냥 그 생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간의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역사적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 말이다. 물리적 증거도 없고 한 번도 이뤄진 적 없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 작정이었고 멈추지 않고 목표를 추구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발명가나 과학자들, 그죠? 엉뚱하고 창의력도 있지만 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내력도 있고. 이것을 당신이 가진 문제와 한번 비교해보라. 보통의 사람이라면 당신의 목표가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만드는 것만큼 야심차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저 돈을 좀 벌거나 갈등을 마주하거나 소울메이트를 찾거나 살을 좀 빼거나 더 잘 살기 위해 전력을 다해보는 일 정도다. 당신과 다름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수백만 번은 했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될 일이다. 나하고 다름없는 능력을 가진 보통의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보는 일 정도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잠깐 좌측에 있는 메시지를 보고 가겠습니다. 때로는 그냥 그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한다. 때로는 그냥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야, 내가 해야 돼, 내 거니까 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된다. 이런 목표는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계발서에 속지는 마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 에이?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나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런 말들은 당신을 기다리고 바라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의 희생자로 만든다. 때로는 그냥 원하는 것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돌진해야 한다. 말 그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한테 답이 있다. 유답. 그런 책도 있었죠.
너가 만들려면 너가 행동하고 너 자신에게서 그 원동력도 찾고 너가 만들어라. 여기 줄 안 치고 갈 수 없겠죠? 제가 촬영하지 않고 독서할 때는 그때그때 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는데 여기 촬영할 때는 메모했다가 촬영 껐다가 다시 스톱했다가 갔다가 번거로워서 그냥 웬만하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가고 좀 중요한 것만 줄치고 가려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보며 너는 절대 10억을 벌지 못할 거야 라고 하거나 우리 머릿속에 뇌가 당신에게 너가 45kg을 빼는 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거든. 당신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나한테 너 45kg 빼는 거 불가능해 라고 내가 나한테 말하면요. 나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대요. 나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노력 중이고 필요한 자원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일을 하려면 나 자신이나 내 인생부터 고쳐야 한다는 얘기에 굴복하는 방법이 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노력하고 있고 필요한 자원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내 인생부터 그냥 고쳐야 한다는 그 얘기야. 난 어쩔 수 없네. 난 다음 생에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 그만두면 된다. 그렇네요. 난 다음 생에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거. 그럼 다른 하나 선택은 뭔가 선택해서 하는 거겠죠? 아니면 당신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당신의 위대함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다. 당신은 아니, 너가 틀렸어. 내가 증명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다. 누구한테요? 내 머릿속에 뇌한테. 내가 너 못해 이러라고 했으니까 그 생각을 배척하고 아니야, 너가 틀렸어. 내가 증명하겠어. 하고 동의하지 않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당신이 그 가능성을 믿을 때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빈스 롬바르디. 이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부분이다. 당신은 뭐가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절대로 증명할 수 없다.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1000번을 시도해도 매번 무참히 실패하다가 1001번째에 성공할 수도 있다. 당신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절대 모든 팩트를 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인간인 우리는 세상이나 바다, 우주, 기술은 고사하고 자신의 마음조차 아주 일부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희망적인 얘기인데요? 절대로 알 수 없다. 1000번을 시도해도 1001번째 성공하대. 언젠가 저희 운명의 상대를 그럼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해봐도 되겠네요.